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뉴스로 보는 테마주. 주말 동안에 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을 가지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삼아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MWC 통신 3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월 28일인가요? 뉴스를 한번 보죠. 이 조선 비지에서 나온 뉴스고요. MWC를 이제 2년간 쉬었는데 3년째 쉬었죠.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래서 SK텔레콤은 AI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KT는 인공지능과 로봇존, LG플러스는 5G와 XR 컨텐츠 시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고요. 20년에는 쉬었고 21년에는 4개월가량 된 6월 말에 온라인으로만 개최됐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통신 3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월 달에는 CES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가전 박람회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양한 이 가전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업체들까지도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MWC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이 통신 쪽에 대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경계가 많이 사라진 부분들이라 여하튼 이제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이제 SK텔레콤이 있겠죠. SK텔레콤이 있을 거고, 근데 SK텔레콤 자체가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차라리 SK스퀘어, 이제 인적 분할이 된 SK스퀘어는 모빌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원스토어 11번가 그리고 T맨 모빌리티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도 SK텔레콤 쪽에 이 브랜드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SK스퀘어 쪽에도 어느 정도 비중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사가 최근에 블록체인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코빗에 9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역시 동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KT는 이제 그룹사로 보면 KT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8조라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KTH나 790억 정도, KT이스, KT스, 그리고 KTCS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좀 나름 되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LG는 LG 헬로비전이 있지만 4천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LG U+보다는 헬로비전, 그리고 LG 로보스타, 로봇 관련된 부분이니까 LG전자가 최대주로 있는 로보스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KT는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가면 나스미디어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어드레서블 TV 광고가 본격적으로 수혜가 된다라고 하면 나스미디어나 플레이디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텔레콤의 광고 쪽은 인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다 라는 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 쪽의 광고 업체는 이제 G2R이라는 업체인데, 실적은 나름 뭐 고만고만한 뭐 흐름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펜트업 관련된 소비 촉진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펜트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열차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전쟁 시작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경제닷컴에서 이제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사흘째 교전되고 있다. 정국은 친러 반군 대치 계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핵미사일 훈련 참관을 하고 있고, 미러는 외교 23일 회담을 예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뭐 아군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계속 뭐 격전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불안에 떠는 부분들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인 거. 첫 번째는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냐. 뭐 핵전쟁으로 가면은 뭐 주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주식이 별로 의미가 없고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제일 일어나면 되지 않는 방향이지만, 어찌됐든 이걸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거티브한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되지 않아야 되겠다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만큼 크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항상 유럽이 세계대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거의 유럽에서 세계대전에 대한 시발점은 유럽에서 이루어졌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게 얼마만큼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단발적으로 뭐 근접전하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총으로 땅땅땅 뭐 그리고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악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밀리터리가 3마일까지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트위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엔 뭐 가스 쪽, 석유 쪽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뭐 GSE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자원 쪽, 히토류 쪽, 뭐 엘컴텍, MK전자 뭐 이런 쪽은 이제 금 쪽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SK 가스나 뭐 유전 가스 뭐 이런 쪽은 별 반응이 없는 흐름인데, 뭐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엘컴텍과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름 이제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관련된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뭐 대성에너지나 뭐 이런 엘컴텍 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곡물 쪽 관련된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로도 매기가 좀 몰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곡물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팜스토리, 그리고 아시아 종묘, 효성 OMB, 현대사료, 농우바이오, MSC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씩 시세를 줬었던 모습이 이제 전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석유, 가스, 그리고 자원 쪽에서도 뭐 히토류는 이제 중국이겠죠. 자원 관련된 부분, 이제 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자원, 그리고 곡물까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상패 관리 종목인데, 이제 3월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3월 15일까지.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상태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경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코스닥 관리 종목 선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는 기업들을 추려놓은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간 영업 손실이 UIL, 릭스 솔루션, 제넨바이오, AD칩스 구요. 그리고 사업 연도 말 또는 반기 말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 판타지오, 베스파, 포티스, 테라셈, 그리고 3년간 2회 이상 자기 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판타지오, 베스파, DYD, 유테크, 그리고 매출액 30억 원 미만 HNT, 세영 DNC, 테라셈 뭐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저 추가적인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일 것 같은데 다음주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